안녕하세요. 박수복의 예술기행 박수복입니다. 그동안 만났던 작가분 중에 가장 역동적인 그림을 그리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성순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작가님 작품 활동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미술반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술은 저의 취미이자 특기예요. 중학교 때 뭐 교내 외 그런 미술 대회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럴 때 제가 빠져있던 부분이 파라핀 염색이에요. 그래서 그때 파라핀으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저를 지도해 주시던 미술반 선생님께서 어느 날 외부 대회에 저를 내보내려고 파라핀 염색을 연습을 시킬 때였어요. 선생님 그 자취방에 갔는데 선생님이 파라핀 염색을 하려면 이렇게 초를 녹여서 그걸 이렇게 캔버스에다 발라야 되거든요, 아웃라인을. 근데 이제 그 초 녹이고 이런 부분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작업을 하고 제가 선생님 시간이 늦어져서 선생님 댁에서 이제 같이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선생님 자취방 이렇게 빙 둘러서 캠퍼스가 있었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혼자 작업을 하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꼭 선생님 같은 작가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중고등부를 지내고요. 저는 결혼을 우연히 일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의 육아 또 사업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학업까지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 3, 40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뭐 붓 한번 드는 이런 시간조차 갖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뭐 또 이런 미술학원을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학연수를 2번을 갔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호주로 가고 한 번은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럴 때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또는 미래에 대한 저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혼자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이 시간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호주에 갔을 때 주변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또 늘 산책하던 그 코스가 레이크 망가라고 그 이제 망가라는 호수였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주변 환경을 그리기 시작한 게 42살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랬고 또 필리핀에서도 제가 혼자 어학연수를 가게 돼서 작업을 또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우연히 거기에서는 굉장히 저에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어떤 작가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작가분인데 성함이 존 마티아즈라고 하는 작가분이었고요. 존 마티아즈 그분이 뭐 아시안 컴퍼티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이렇게 상도 많이 타고 그렇죠. 그 나라 국가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작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1대1로 약간 맨투맨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 수업을 받는데 그때 저를 가리키는 영어 선생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맨투맨 수업을 받다 보면 뭐 주말에 너 뭐 했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온갖 얘기가 다 나오다 보니까 주말에 저 그림 그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 그림 좀 보여줘라. 그래서 보여줬더니
너 되게 잘 그리네 이러면서 자기 남편이 유명한 화가인데 너 그림을 좀 보여줘도 되겠냐 그래서 네네네. 물론 좋다고 했더니 그거를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와 재능을 엄청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 갤러리로 초대를 했고 제가 그 갤러리에 가서 그 선생님이랑 그림도 좀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됐고요. 선생님이 저한테 한국에 돌아가면 너는 전문적인 작가가 되면 참 좋겠다 하고 권유를 했죠. 그래서 그때 네.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정말 이제 작가로서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한국을 들어오죠. 한국에 들어와서 전문적인 작가 수업을 받고 또 기획자와의 만남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2018년도죠. 2018년도에 미국과 한국에서 그때부터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홍대 대학원에서 오. 회화 전공으로 석사과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드라마틱한 그 여정이 쫙 펼쳐졌네요. 네. 보통 이제 우리 작가분들이 이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계기가 있는데 인생에서 그 필리핀 그 작가님의 영향 이것과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넘치는 에너지를 작품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이런 것들이 다 일치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이런 작가님, 훌륭한 작가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그 만남들이 있었어요. 제가 작가가 네. 되기까지의 만남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때 미술반 선생님도 그러게요. 아직까지 연을 맺고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 오. 또 필리핀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또 저한테 작가 수업을 해주셨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쭉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작가가 네.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작가님 작품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평소 작품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미술학원을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유치, 초, 중, 고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네. 영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이랑 주말에는 작업실에서 살고요. 오후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저희 작품에 그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꿈을 갖고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의 내면 세계를 형성을 하고 그것들이 저희 작품으로 환원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니까 빨리 선생님 작품 보고 싶은 충동이 그냥 막 드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작품부터 볼까요? 작품명이 물끄러미인데요. 말을 보니까 무언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저 말이 진짜로 뭔가 물끄러미 뭔가를 보는 것 같은데 저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물끄러미라는 뜻은요, 그냥 네. 망연히 바라보다, 그냥 망연히 바라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1920년대에 추상 표현주의의 작가 대가인데 막스 에른스트가 이제 새를 가지고 의인화시켜서 본인의 자화상처럼 그 새의 이름이 이제 로플로프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새로 의인화시켜서 어떤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작품화 시킨 이제 대가인데요. 네. 저는 말을 의인화시켜서 저의 어떤 그 말에서 나오는 그런 역동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저하고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의인화시켜서 지금 어떤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본성을 끌어내는 이런 작업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끄러미라는 지금 작품을 보면 이렇게 물이 보이고요. 그 물은 우주 안에서의 어떤 자연, 그 자연 속에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금 말의 형상이 보이는데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인간의 어떤 잠재의식 이런 거를 끌어내고 원초적인 감성, 본성 이런 것들을 끌어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고요. 그래요. 네. 이 작가님 작품을 이렇게
고요히 지켜봤는데 그 투영된 그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제목과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그 말을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말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네. 네. 제가 그 이제 말을 그린 작품들이 여러 개가 네. 있는데요. 이제 어떤 거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역동적인 이런 거를 또 그린 것도 있고요. 네. 물끄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현대인의 이런 문명 속에서 어떤 뭐 디지털화되고 이런 문명 속에서 굉장히 외롭고 뭐 소외되고 고독하고 이런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뜻이 담겨 있었군요. 그럼 다음 작품 볼까요? 이번 작품이 신화. 이 작품명만 봐도 왠지 무슨 신화가 보일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신화예요. 신화가 맞고요. 저의 이번 작품들의 이제 소재가 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닭으로 돼 있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저렇게 눈이 동그란 닭이 왜 주인공이 됐을까? 갑자기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장자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담아봤어요. 그래서 장자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죠. 네, 그래서 나비가 됐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내가 정말 나비 꿈을 꾼 건지 아니면 나비가 지금의 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의 작품에서 닭은 말을 보면서 자아를 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그림 안에 있는 여러 기호들이 있어요. 네. 어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말 발굽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낸 기호들인데요. 뭔가 이렇게 음악으로 치자면 후렴구, 얼씨구 뭐 이런 그렇죠. 추임새 이런 네, 거 네,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호들을 재미있게 넣어 보았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역사의 흔적 아니면 내가 살아온 내가 지금까지 한 어떤 일들에 대한 흔적 이런 것들을 또 나타내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도 역시 말이 등장했는데요. 말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말을 선택하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굽이 풀린 망아지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항상 달리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꿈에 가득 차고 긍정적이고 잘 웃고 너무할 정도로 웃고요. 그래서 뭔가 말이랑 저랑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말에다가 뭔가 인간의 형상으로 작품을 표현하기보다는 말에다가 의인화시켜서 하니까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만약에 소장한다면 항상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 에너지가 작품에서 막 확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그럼 세 번째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작품도 아주 강렬한데 저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품 제목이 도전이에요. 네, 제가 지금 사실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돼서요. 결혼을 해서도 계속 공부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또 사회복지로 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또 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도 홍대대학원에서 회화 전공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또 미래에 대한 꿈도 작가로서의 어떤 커다란 꿈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전하고 뭔가 세계화, 국제화 이런 무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그 작품에다가 담아본 거고요. 또 굉장히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네, 네, 네. 우울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들 막 힘들어하니까 내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뭔가 좀 에너지를 얻고 뭔가 나처럼 그냥 좀 도전해보고 긍정적으로 네, 네.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작품을 하게 됐고요. 네. 거기에 보면 기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돼가지고 네. V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큰 V자가요. 그거는 빅토리 승리예요. 네, 네, 그래서 뭔가 그 작품을 대하면 사람들한테 다 할 수 있어.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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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네, 네. 들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예,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참 에너지 좋은 작품이군요. 그럼 한 작품 더 볼까요? 이번에는 뭔가 역동적인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한 커플이 네네네네. 유니콘이잖아요. 네네. 유니콘인데 사랑에 빠져 있는 유니콘이에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초록색 나뭇잎 사이로 핑크색으로 보이는 꽃이 호야꽃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에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를 나가봤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꽃송이가 정말 이렇게 커요. 동그랗고 이렇게 큰데 작은 수많은 꽃들이 모여서 커다란 한 송이를 이루었는데 그 꽃 속에 그 작은 꽃송이 하나하나에 하늘에서 별들이 내려와서 다 박혀 있고 이만한 꽃을 피운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그 꽃 이름이 인터넷에 막 뒤져보니까 호야꽃이래요. 그리고 그 꽃이 이제 행운을 나타내는 꽃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이 집에 피면 집안에 굉장히 행운이 오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이런 인터넷에 글들이 많았어요. 네, 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저희 집에 열송이가 피어 있어요. 근데 보기 드문 꽃이래요. 근데 그 꽃을 보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때부터 그림에다가 저희 작품에다가 호야꽃을 많이 집어넣어요. 이 작품에서도 뭔가 판타스틱하고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지만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즐겁고 뭔가 꿈의 세계에 빠져드는 듯한 그런 몽환적인 어떤 이미지의 유니콘에다가 그런 행운의 꽃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말이 역동적인 이미지만 여러 다양한 이미지를 합충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대화 중에 그 말 두 마리는 어쩌면 그 사랑스러운 두 딸 아닐까. 저 사실은 아까 깜짝 놀랐거든요.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아니 아주 예쁘고 젊은 작가님인 줄 알았더니 딸을 벌써 두 딸을 다 시집 보내셨다는 말에 네. 정말 그 에너지가 딸들한테도 저 유니콘처럼 다 가 있는 거죠.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들이죠. 네. 그 자녀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큰 아이는, 그러니까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늘 유치원이랑 미술학원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잘 컸어요. 그리고 아이들 말로는 엄마가 항상, 제가 항상 뭔가 일을 하고 또 저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도전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이 모델링 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딸들이기 때문에 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딸은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인싸, 블로거 이런 거 운영하면서 이제 원래는 패션 MD 이런 거를 해서 외국 쪽으로 이렇게 패션쇼 같은 데 다니면서 괜찮은 옷들 이런 걸 론칭해 와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나라 회사에서 이렇게 판매하게끔 하는 그런 일을 패션 MD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집에서 이제 필라테스 이런 거 지금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또 저를 닮아서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었나? 그럼요. 약간 미술 쪽에 굉장히 아이들도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작은 애는 지금
결혼해서 세종시에 있는 인사혁신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위하고 같이. 그래요? 네. 반드시 예술은 이게 사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DNA라는 건데 맞아요. 어머니의 그 에너지가 네. 그 딸들, 예쁜 딸 둘한테 가 있나 보군요. 뭐 지금까지 강성춘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기분 좋고 선생님 만나 뵈서 너무 즐겁고 좋았고요. 네. 그냥 이런 데 와서 제가 시청자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게 되는 이런 순간을 맞이함으로 해서 네. 아, 이제는 정말 내가 진정한 작가로서 사람들한테 뭔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얼마 전에 이어령 선생님의 지성에서 영성까지 이런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낙타 이야기가 나와요. 사막에서 낙타들이 물이 없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낳았을 때 젖을 안 준대요.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마음 아파서. 그래서 낙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마두금이라는 그 네. 악기로 연주를 하면 낙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네. 자기 새끼를 챙기고 뭐 보듬어 주고 젖도 주고 한대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마음을 감성을 건드린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면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작가가 돼서 사람의 네, 마음을 네, 네.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을 밝은 에너지로 움직이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작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항상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꼭 마등군 같은 그런 작가가 되시기를 그 네. 세상에 많은 울림으로다가 네. 작가님의 작품으로 울림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복의 예술기행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작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대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너에게로라고 지었고요. 이거는 꼭 비단 저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길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꼭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삶이 이렇게 때로는 굴곡이 있고 구불구불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희망, 긍정, 도전의 아이콘이라 그래요. 이런 저의 에너지를 저희 작업들에 담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